안녕하세요. 이번에 시아버지가 주신 돈 때문에 형님과 마찰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지난 구정 때 시아버지께서 손주들한테 1,000만 원씩 증여해 주셨어요. 형님 댁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우리 집은 아들 하나, 아가씨도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형님네 조카들한테는 1,000만 원씩, 저랑 아가씨네 아이한테는 2,000만 원씩 주셨어요. 애들 아빠 통장으로 넣어주셨고 알아서 증여세 신고하고 주식을 사주던 저축을 해주던 하라 하시더군요. 그리고 형님네 큰아이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200 더 주셨어요. 나중에 손주들 대학 갈 때 등록금 내줄 생각이셨는데 그때까지 살겠느냐고 하시면서 미리 주신다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시니까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죠. 애 하나나 둘이나 똑같다고 한 집당 준다고 하셨고 그러고 나서 감사 인사 드리고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염병 때문에 안부 이야기로 시작해서 큰아이 학교 보낼 거 생각하니 걱정이다 등등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섭섭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서, 난 솔직히 어제 좀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 키우는 게 돈도 더 많이 드는데 우리 애들은 둘이라는 이유로 적게 받은 거잖아. 우리 애들 대우 못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 다르게 대접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다음 달 아버님 생신 때도 못 갈 것 같아 하더군요. 처음엔 편들어주면서 속상하실 것 같다고 했죠. 근데 나도 아가씨도 둘째 낳을 수도 있고 하니 그거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신 것 같다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감해주고 입 한번 터지니 술술 자기 억울한 이야기만 해대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응응이는 누나 형보다 2배는 받았으니 할아버지 잘 챙겨야겠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효도도 많이 하는 거 알지? 제사 지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 운운하니 저도 슬슬 더 짜증이 났어요. 참고로 시댁에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형님,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셨음 그 자리에서 아버님께 이야기하시지. 그땐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실제로 아버님께서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살겠냐고 하시니 그런 말씀 마시라고 눈물 보였던 형님입니다. 아버님께 돈은 받고 자식 노릇은 안 하신다는 거냐, 받고 나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형님 하는 말이 동서는 차별받는 거 어떤 건지 잘 모를걸? 나는 큰 며느리 대접 못 받아봤거든. 차별 느끼니까 이런 것도 서운하고 그런 거야. 결혼 때도 자식들 똑같이 2억씩 보태주셨던 시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후 보장도 해놓으시고 아프면 요양원 간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분이세요. 딱히 맏며느리 노릇할 것도 없고 오히려 아가씨가 근처 사시면서 자주 들여다보시고 집에 며칠씩 모셔가고 합니다. 무슨 차별이냐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자기 이런 대접 안 받았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저 결혼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 몇 번 뵌 게 전부지만 형님은 몇 년 겪으셨거든요. 실제로 장남 하신 분이셨고 시집살이도 꽤 시켰다고 알고 있어요. 힘들게 해도 인정받고 대우받는 게 좋았던 건지 그 마음을 제가 알기가 어렵네요. 아주버님은 뭐라고 하시느냐고 하니 그 사람은 무신경해서 차별인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면서도 아가씨는 본인 딸이니까 이해한다 하대요. 그럼 우리 집만 문제가 된다는 건데 같은 며느리인데 이제 와서 섭섭하다 합니다. 그동안 형님하고 사이 좋았고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민낯을 본 기분이었어요. 정말 돈 앞에서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싶기도 하고요. 형님, 아버님께서 형님이랑 제가 예뻐서 주신 건 줄 아세요? 본인 자식들 보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큰아들, 작은아들, 딸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인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아버님 결정에 크게 작용하지도 않아요. 이번에도 말만 손주 앞이지 자식들 기준으로 주신 거고요. 그랬더니 날 답답하다고 한숨 쉬고 동서는 뭘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는 말 안 하네요. 형님으로선 아들들은 배제하고 딸은 딸이니까 이해하고 나랑 자기랑 봤을 때 자기가 맏며느리니까 나보다는 더 대우받아야지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말 같네요. 형님과 생각이 같은 분도 계시겠죠? 그 입장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형님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요.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후기. 댓글 잘 읽어봤어요. 형님이 섭섭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랑도 통화 내용 알고 있어요. 차 안에서 통화해서 80%는 본인 귀로 들었거든요. 애들 등록금 누가 내냐고, 결국 아빠 자식이 내는 거 아니냐고, 그럼 그 돈을 누굴 준 거겠느냐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제 아주버님이랑 통화했다면서 형은 그 돈 보태서 신차 산다고 했다고 하네요. 형수님 서운해 하더라는 말은 안 했다 하길래 잘했다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해결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댓글 읽어보니 형님이 보상심리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네요. 어차피 전염병이 심해서 아버님 생신은 따로 챙기기로 했기에 형님이 불참하던 말던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아가씨네가 아침 하시고 우리가 저녁 사드리기로 했다네요. 형님네가 앞주 주말에 가신다는데 형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희 시댁은 행사 같은 건 3남매가 상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가씨가 총대 메고 맡아서 한다는 스타일이라 며느리 노릇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병원 모시고 가는 거나 검진 같은 거 아가씨가 챙기고 있어요. 설 때도 극구 아버님께서 주신 돈 거부하고 혼나다시피 해서 받은 게 아가씨입니다. 그런 아가씨 보고 있으면 진짜 딸 갖고 싶어요. 그리고 큰집 조카도 큰손주가 큰조카 프리미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유실한 손녀라 확실히 대우가 달랐습니다. 참고로 5세 때부터 아버님께서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하니 매달 학원비 20만 원씩 보내주셨고요. 둘째 조카 태권도 가면서부터 40만 원씩 보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애들 태권도 가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어린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좋은 거 장만한 거는 할아버지 찬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버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피아노, 책상, 비롯한 브랜드 옷은 다 아버님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굵직하게 주신 건 처음인데 이걸로 사람의 민낯을 볼 줄 몰랐네요. 아, 그리고 증여세 이야기가 나오던데 2천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어요. 1,000만 원만 신고하고 미국 ETF 사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주식 사야 돈 벌어도 그 돈이 오롯이 애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고 안 하고 사줘서 이익금이랑 원금이 2천이 넘어가면 증여세 문다고. 그 돈이 20년 후 등록금에 그칠지 4년 학비가 될지 모르지만요. 나머지는 올 수도 있는 둘째 몫이려나요? 손택스에서 증여 신고한다는데 블로그 좀 찾아보면서 제대로 공부 좀 해야겠어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시아버지로서는 자식 셋 다 2천씩 똑같이 차별 없이 준 건데 질투 많은 큰며느리가 지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본인이 마치 본인 돈이라도 되는 듯 꼴값이네요. 감사한 줄 모르고. 두 번째 사연. 장모님의 막말에 치가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며느리들이 글 많이 쓰던데 저는 며느리는 아니고 사위입니다. 조언을 여쭈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장서 갈등입니다. 저희 부부는 5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년 반 되었습니다. 30대 중후반에 만나서 40 넘어 결혼했고 8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20, 30대 전문직이나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고 사회단체에서 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빚도 있었고 워낙 박봉이라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도 비정규직의 박봉으로 급여를 받았기에 40 가까이 모아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둘 다 5년 사귀는 동안 불만은 없었습니다. 또한 양쪽 집안도 그리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살 형편도 계획도 욕심도 없었기에 그 부부는 둘 다 불만이 없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도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으로 서로 예단이나 집 같은 문제에 크게 신경 쓰시지도 서로 불만도 없었습니다. 서두에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그래도 예의일 것 같아서 서술했습니다. 제가 박봉이지만 틈틈이 명절 생신 등은 똑같이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자고 했기에 그렇게 실천했고 또한 심성이 좋긴 하지만 다소 투박하고 무뚝뚝한 아내랑은 다르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살갑게 장모님께 전화하고 안부도 묻고 2달에 한 번 정도는 처가를 방문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아내는 그렇게 다정다감하지는 못하지만 묵묵히 시부모님을 챙기기도 했고요. 서로 스타일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 생각하며 서로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갑게 전화 한번 우리 부모님께 전화 안 하는 아내에게 채근하거나 불만을 가진 적이 없었고 또한 아내도 제가 하는 사랑 표현 방식에 그렇게 생각했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서술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제부턴가 장모님이 제가 편한지 말 표현을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감정 표현을 적당히 해서 유추해낼 수도 있는데 원색적인 단어를 가끔 쓰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요. 제 욕이나 흉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아내가 그럴 때면 엄마가 아프시고 오빠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 나이대로 짜증만 내시는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고 표현하고 했습니다. 저도 뭐 40이 넘었고 70 중반이신 장모님이 좀 격정적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해 설에 마음의 상처를 좀 크게 받은 막말 때문에 너무나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작년 가을에 오랜 암투병을 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날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같은 날 우리 아이가 태어났고 오랜만에 만난 이모님이 설날이라고 언니인 장모님한테 방문했는데 아이를 보시고 이뻐하시다가 뭔 이야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이 태어날 때 남편이 잘 있어주고 그래야 한다. 그래야 아이 낳을 때 힘든 스트레스 같은 거 잊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야 했는데 아이 태어나는 날 아버님 임종을 지키느라 같이 못 있어줬네요. 앞으로 잘해주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임종과 아이 태어나는 날 같다는 것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신 이모님이 어리둥절해하는 상황에 어머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아니 애 태어나는 날 땡땡이 태어난 날에 시아버지가 꼴깍 저 세상 갔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내가 같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순간 어안이 벙벙이 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데 차마 그 앞에서는 말은 못하겠고 서둘러 다른 핑계를 대고 아이와 아이 엄마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분노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하였습니다. 물론 아내는 집에 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른이라도 정말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했고 우리 엄마라도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막말이다라며 사과하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쉬이 그 분노의 감정이 삭혀지지 않더군요. 그 이후에는 차분히 내가 아내와 이혼할 것도 아니고 70 넘어서 그렇게 살아오신 장모님이 바뀌실 리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살아가는 게 정답이라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제가 전화를 안 하니 본인께서 말씀하신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한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사회가 무슨 본인한테 서운하게 있어서 전화를 안 한다고 아내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내가 차분히 엄마가 이러저러한 막말 실수를 하셨고 사회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야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가끔 야야 하시는데 그날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실수한 것은 맞는데 야야 했던 걸 꼬투리 삼아서 가족끼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첫 번째 실수를 덮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어버이날에 처형이 처가에 왔는데 장모님이 처형한테 딸도 그렇고 사위도 어버이날에 전화 한 번 안 한다고 쟤네 무슨 불화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셔서 처형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 없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 끊었는데 아내가 처형한테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설명했고 처형도 이건 엄마가 100% 잘못한 거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엄마가 사과할 리는 만무하고 힘들겠지만 아내 보고 저한테 중간에서 계속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다음 달이면 장모님 생신이라 가족이 다 같이 모입니다. 물론 이 상황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변하시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상황의 종식은 제가 마음을 바꾸는 길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장모님의 언행들이 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고언을 부탁합니다. 참 아내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참 사랑합니다. 후기. 결국 아내에게 이 글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제가 상처받은 것을 알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미안해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이가 어색해질지언정 장모님께 사과를 요구하겠다 했고 제가 말렸으나 자기가 중간에서 처신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며 영 끊는 것도 불사하겠다 하더군요. 당연히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고도 장모님은 어른이 무슨 사과냐고 일관하시더군요. 그러다 생신 때 제가 불참하고
그 후로 저희가 2달 동안 방문도 없고 연락도 없자 드디어 전화하셨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내가 말이 심했는데 자존심 부리는 바람에 사과도 제대로 못했다며 화풀라고 하시는데 어른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알겠다 하고 말았네요. 참 말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 건가 싶네요. 이제는 장모님한테 살갑게 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내하고도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사과를 받아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조언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댓글: 바깥사동 임종을 시아버지가 꼴깍 저 세상 같다고라고 말하는 필터 없는 인간을 왜 보러 가나요? 그러고 장모 생일이라 쫄래쫄래 가면 정말 푼수다. 내 아버지, 더구나 아버지 임종을 그따위로 말하는 노인네 시모였으면 영 끊으라 난리쳤을 겁니다. 댓글 2: 아내가 뒤에서 엄마 전화 받고 님 입장 대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듣자마자 화내고 챙겨놓았어야지. 중간 역할 더럽게 못하네요. 꼭 지 엄마가 주둥이로 일 벌리고 난 후에 뒤에서 사과하고 님 마음 이해해주는 정도로 님이 만족하니까 이런 일을 계속해서 재발하는 겁니다. 자식이 불같이 화내줘야 조심해요. 그런데 장모가 님 와이프에게도 막대하나요? 기본적으로 친정은 딸 위해서라도 사이 어렵게 대하는데 저렇게 막말할 수가 있나 싶네요. 보통 딸을 지나치게 치마폭에서 인형처럼 키운 사람들, 반대로 만만한 딸일 경우 저렇게 사위한테도 막대하거든요. 본질적인 잘못은 장모라 해도 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장서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는 님 와이프입니다. 그 자리에서 님 대신 바로 반박하고 정정해줘야 님이 가슴에 쌓아두기만 하는 분이 풀리는 거거든요. 와이프와 이 글 공유하길 바랍니다. 와이프분, 험한 말 있으면 착한 님 남편이 님한테 글 못 보여줄까봐 내가 존칭은 쓰는데 똑바로 행동하세요. 고약한 인성과 말버릇을 지난 님 엄마로 인해 대체 왜 님 남편, 님 아이의 아빠가 상처받고 무시당해야 하나요? 멍하게, 둔하게 있지 말고 민첩하게 행동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